네, 취업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자기소개서 쓰고 제 수업 방향은 어떻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면은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과거를 잊고 이제 포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휴학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연수 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현재 거에서 뭐를 더 채우려고, 더 노력하려고 막 이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러한 그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과를 되돌려 받고 거의 99명 이상은 그 시간을 낭비한 시간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혼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살포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력서를 살포. 그래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뿌려서 일단 합격한 데를 들어가세요.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직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의 당사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실력을 뭘 더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지금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이거나 고3 학생 없죠. 다 지금 취업이 촉박한 학생들일 거예요. 이런 인터넷 강의까지 클릭해서 듣는 학생 지금 이력서 쓰다가 했고 자기소개서 쓰다가 했습니다. 그런 학생이 지금 나는 아무래도 영어 실력 부족한 것 같아. 나 연수 갔다 와야겠어. 뭐 아니면은 뭐 학원을 더 등록해야겠어. 이거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과거를 다 잊고 현재 있는 것 갖고 포장을 하세요. 현재 있는 걸 포장을. 그러면 포장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청바지가 있어요. 청바지가 있는데 그 청바지를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그냥 파란 청바지를 팔잖아요. 그렇게 팔면은 10,000원, 20,000원에도 살 수 있는 청바지를 그걸 사다가 빨고 찢고 또 스판크도 붙이고 디자인도 뭐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그 상품이 20만 원, 30만 원짜리의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걸 갖고 어떻게 각색하고 포장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뭘 더 채우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졸업한 다음에 또 학원 다니고 뭐 하고 해서 나는 취업 준비생으로 1년을 가겠다. 좋은 회사가 될 때까지 나는 취업 준비생으로 하겠다.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셨어요? 백화점 안 가본 사람 다 가보셨죠? 백화점 가면은 2월 상품이 있고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은 행거에 딱 걸려 있어요. 예쁘게 행거에 걸려 있으면서 뭐 요새 비싸니까 브라우스도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싸면 5, 6만 원 이래요. 그런데 그게 2월 상품 지금 2014년이죠. 그러면 2013년에 만든 옷은 2월 상품이죠. 2012년 만든 건 2월 상품 될까요? 아무튼 그런 2월 상품이 되면 백화점에 가면 매대라는 게 있어요. 그 코너 앞에 이렇게 탁자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엉클어진 상태에서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격은 뭐 5,000원, 10,000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행거에 걸려 있을 때 5만 원, 10만 원 하던 물건이 매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2월 상품은 5,000원, 10,000원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 2월에 졸업한 학생 뭘까요? 2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14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은 적어도 2013년 가을에 취업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렇게 2월 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그런 분들께서 지금부터 뭐 실력을 쌓겠다, 연수를 가겠다, 그러면 2월 상품이 아니라 2월 상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0원, 10,000원 하던 상품이 어떻게 되냐면 키로수로 재갖고
그 여러분들 땡치게 한다는 거 있죠. 그런 물건으로 다른 거예요. 예, 본인들 스스로의 몸값을 그렇게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예쁘게 포장을 하느냐. 이미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배열을 바꾸냐.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학생이 굉장히 놀고 방황하고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그 스토리 안에 경쟁력 있는 스토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적은 어느 수준을 유지했다. 그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인생 헛되게 살았어. 써먹을 구석 하나도 없는 이야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 속에 분명히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재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고가품의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럼 포장은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열정과 잠재력을 꺼내세요. 열정과 잠재력을 꺼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어제 뭘 하라고 그러셨, 1강에서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성공 체험을 써보라고 그랬죠. 성공 체험을 써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었네. 나도 한 시절을 풍미했던 사람이네. 동네에서 뭐 나 찾지 않으면은 간첩인 그런 시대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게 되면 못하던 짓도 하게 되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감을 잃으면 하던 짓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꺼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바로 이거 잠깐 멈추고요. 빨리 성공체험부터 써보세요. 그러고 이제 과거를 잊고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학교는 거길 갔어야 되는데 이력서는 뭐 어디를 해야 이런 후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 시점부터 나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안에 스토리를 꺼내서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의 그 기초 작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했듯이 직장, 직업 이런 걸 이제 찾고 인재상을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설 쓰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고급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사설을 검색해서 본인이 관심 갖는 주제를 얼마나 손으로 열심히 옮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또 면접 과정에서 언어의 고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펙이 화려하다는 학생도 준비가 많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취업형 인간을 만들기 위한 2단계 말씀드리죠.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직업의 세계를 파악을 하고 또 도전하고 싶은 직장 이게 이제 정조준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이 회사에서 봐도 뭐 그런 거 같고 저 회사에서 봐도 그런 거 같고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everything is nothing이에요. 모든 걸 커버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정조준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균적으로 30통을 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30통을 쓸 때 매 순간 정조준을 해서 그 회사에 적합한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30통을 쓴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쫙 깔아. 그러면 결국 30군데 다 떨어져요. 제가 30군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삼성전자 들어갈 거야. 나는 현대자동차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력서도 안 쓰고 있어. 뭐 4학년 1학기 때. 너 왜 이력서 내가 쓰고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지? 그랬더니 아직 공고가 안 나왔대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러면 너 그 회사에서 너를 뽑아준다고 어떻게
약지 손가락하고 뭐 약속했니? 그런 거 아니래. 그러니까 너 완전히 원사이드 러브네. 그 회사에서는 너를 하나 너의 존재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만 드립다 사랑하고 있으면 합격할 것 같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고가 났어요. 해서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이건 해피한 거예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 덜컥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면접하고 무슨 시험 보고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느냐고 10월, 11월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오직 원사이드 하나만 사랑하면서 그랬는데 11월 중순에 떡거니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취업 시장이 이제 장판을 문 닫아요. 그 시점에 나는 한 가지만 도전하느냐고 이제 장이 막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2월 상품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학생하고 같이 취업을 도전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두세 군데 떨어지면 이제 그 마포대교도 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력서를 30통을 넣어라. 그래서 하나를 떨어지면 너는 불행감이 30분의 1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30개가 하나가 떨어지면 또 하나 채워서 30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30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를 했을 적에는 한 가지만 가기 때문에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30개의 이력서를 냈을 경우에는 하나가 떨어질 때도 나머지 29개가 나 대신 일을 해주고 있어. 컨베어 나는 우체국에다가 우송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클릭만 했는데 그게 그 회사 안에서 인사 담당 말단 직원에서 계장 책상으로 과장 책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베어 벨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력서를 30통을 쓰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30통을 똑같은 내용 해갖고 살포하라는 걸로 오해하는데 30통을 쓸 때마다 정조준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기소개서를 정확히 쓰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을 도전하기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직업은 뭐냐면 직업이라는 게 생로병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과거에 택시 운전기사와 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고개가 갸우뚱 되겠죠? 물론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직업이었을까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인데 테레비에 버스 운전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그 시절에 경부고속도로가 탁 생겼을 때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버스가 서울서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원스톱으로 달릴 때 그때 그 으쓱하는 그 마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택시 운전기사와 버스 운전기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그게 뭐냐면은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내가 고양시에서 태어났다. 그럼 고양시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종횡무진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고 또 그때 당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외국에서 온 손님을 탁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정이 어때요? 뭐 일본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온 손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가장 많고 그런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 나이에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현상소 한동안 그걸 이제 DP점이라고 그랬죠. 여행만 갔다 오면 막 사진을 코닥 필름 막 잔뜩 가방에 싸갖고 가서 사진을 잔뜩 해서 현상을 해서 갔다 오면 그 사진을 딱 보면서 그 옛 추억을 회상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골목마다 사진 현상소가 있었고, 코닥 필름 장사 엄청 잘 됐고, 그 다음에 삐삐가 있었고, 비디오 가게가 있었고,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업의 세계라는 거는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있는데요. 선거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가 엄청 바빴어요. 홍보물을 인쇄하느냐고 그 인쇄소가 호황을 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쇄소 팔이 날려요. 지금은 누가 호황을 날리냐면 SNS 문자 발송하는 업체 있죠. 문자.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유권 거기 후보자들한테 많은 문자를 받아갖고 아 이거 스팸이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 기간에 인쇄업자는 다 그냥 낮잠 자고 계시고요. 문 닫고 계시고요. 문자 발송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 세계라는 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10년 후 대한민국을 매겨 살리고 세계를 매겨 살릴 업종이 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직업을 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나 과거 세대 맨날 하는 말이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판사 되라, 약사 되라 이렇게. 그리고 대학은 뭐 스카이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패배자인 것 같은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신 있게 꿋꿋하게 직업의 세계를 도전하는 그런 직업 세계가 어떤 직업이 뜨는 직업인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도전할 직업들에 대한 미래 직업이 어떤 건지를 알면 그 직업과 나의 적성이 접점을 찾는 그런 직업을 택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 직업에 뭐가 있나를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에너지 관련,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에너지 고갈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영역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친환경 녹색 직업, 지금 우리 황사 때문에 중국 황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겠고, 첨단 그린 도시, 태양열이라든가 뭐 이런 친환경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 방송통신 융합,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KBS, MBC, SBS 뭐 이런 식으로 공중파 위주의 방송에서 어느 때부턴가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이제는 모바일 방송 이렇게 방송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게 됐고, IT 영역에서는 지금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융합이 된다든가 여러 분야가 지금 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직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청소는 로켓 청소, 그러니까 로봇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것이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 발전 분야가 많이 남아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소재 나노 융합이라든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분야하고, 그 다음에 고부가 식품산업. 과거에는 배고프니까 먹고 배부르면 된다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는 식품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적 성격을 가진 식품 개발과 판매가 하나의 영역으로 떠오르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가장 뜨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헬스케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내국인 차원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입장인데 그 이외에도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의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렇게 온 분들을 다 서비스해주는 통역 서비스라든가 또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는 병원 국제 마케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또 많이 활성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 금융, 컨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관광
이거 지금 이제 의료관광과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요번에도 별들에서 온 그대로 인하여 지금 중국에서 한국 한류 바람이 다시 태풍으로 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동 가보세요. 그리고 동대문 가보고 종로 가면은요, 저는 너무 기뻐요. 한국 사람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외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체계적인 인재가 더 많이 투입이 된다면 그 관광산업이 당분간 우리나라를 10년, 20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또 이 산업의 가장 강점은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스마트폰에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 속에서 무궁무진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직종도 많이 개발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미 뭐 레인보우니 다문화니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미 한국에 와서 많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 수요만 갖고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도 늘어지고 뭐랄까 노동력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문제 또는 안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행정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직종도 앞으로 늘어나갈 직업이고, 그 다음에 돌봄과 나눔에 관한 직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뭐 안내견 훈련사 이런 게 나오듯이 과거에는 어떤 개인의 노후 문제나 또는 그 건강을 상실했을 때 어려운 상황, 그러한 것들을 가족이 책임져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가족들이 바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그걸 바로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전문 직종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있는 직업 세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그 직업에 적합한 직장은 어디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뭐 북 아티스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기획적으로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직업을 찾아보면서 웹마스터가 뜨는 직업이고, 요새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소음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에 대해서도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직업.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제소득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고 레저에 대해서 관심 많고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는 자기 할 일 하고 그 전문가가 가이드 해주고 서비스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직종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이 돼서 각 영역별로 그 직업이 어느 직업이 뛰고 있다라는 해석이, 여기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분석한 유망직종, 보안 서비스 종사자라든가, 그러니까 거의 뭐 환경공학, 선물거래 중개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야별로 조금씩 애니메이션, 실내 건축 기술자,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회의 전문가 이런 직업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직업 과연 나는 저 내용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내용을 어디 가서 찾아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느 학생한테 무슨 말 했더니 너 그거 어디서 알았니? 네이버에게 물어봐. 또 다음에 지식인 이런 데 가면은 다 있습니다. 이런 미래 전망, 미래 전망, 여기 딱 나오네요. 미래 전망 직업.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런 검색하면 거기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검색하면서 정말 강추하는 직업이 어떤 거냐면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빅데이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 통계학을 한다든가 컴퓨터공학, 정보학 이런 쪽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면 근접 학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빅데이터 영역에 도전을 하라는 걸 제가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 세계를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각각의 직업을 어떤 직업으로 검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서치 요령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